안녕하세요. 체험 서비스 개발 부분을 맡은 한국농산어촌 네트워크의 김소민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을기업 대표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작년 또 올해는 어떠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래도 많은 트렌드라든지 시장의 환경은 여전히 고객들의 마음속에는 여행을 향한, 관광을 향한, 또 나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위한 니즈가 계속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고객들의 SNS 그리고 여러 가지 리뷰들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바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낸 관광 빅데이터 트렌드입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 차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관광이 굉장히 위축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나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여행을 재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달라진 트렌드는 과거에는 여행을 통한 일상을 탈출하는 것이 고객의 목적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의 고객들은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으로 이 여행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경험을 변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 코로나 시국에서의 국내 관광을 즐기는 고객들은 과거와는 달리 나의 취향을 반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것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을 굉장히 높게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볼까요? 관광공사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 관광의 트렌드는 야비투스, 저는 이것을 헤빗 어스라고 읽었는데 이렇게 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기록이라는 단어로 미래 트렌드를 예측했습니다. 처음부터는 개별화, 정말 다양해지는 여행 취향이라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단체 위주로 혹은 어린이집 위주로 학교 위주로 단체 수학여행 위주로 갔다면 이제는 한 달 살기, 청년들의 일주일 살기 혹은 당일치기 여행 등 너무나 많은 유형들이 취향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복한 여행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자면 나의 가장 소중한 반려자가 아이라면 아이가 즐길 수 있는 키즈존이 확실한 곳, 나는 내가 혼자 여행을 즐긴다면 굳이 뭐를 하지 않아도 감상만이라도 할 수 있는 곳,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이라면 나의 반려견과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소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간을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나요?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급행으로 떠나는 즉흥 여행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즉흥 여행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나 리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NS 리뷰를 보다가 여기 가고 싶어. KTX가 있네? 혹은 소카 같은 렌트카로 갈 수가 있네? 라고 하면 계획 없이 바로 떠나는 여행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고객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인생샷이라든지 한 장의 사진이라든지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전 여기서 또 다른 트렌드를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요. 온라인 비대면 체험의 프로그램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마을기업 선생님들은, 대표님들은 우리랑 온라인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 우리 랜선 투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농촌과 산촌과 어촌에 특화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계신 농민분들이라든지 마을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트렌드에 갇혀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조금만 더 뽑아보고 실제로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잘 운영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 혹은 지역의 사례들을 저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보실게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트렌드를 넘어가기 전에 다른 트렌드를 하나 더 소개하고 싶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잘 파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 대표님들이라든지 마을 기업들이 학교, 지역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단체 형태의 수익을 모객을 받아서 수익을 많이 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는 개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처럼 20명, 30명의 단체 여행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려볼 수 있고 타겟해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장은 사실 공공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 정책 기조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에는 일자리 정책,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공공조달 혁신 방안, 또 정부의 혁신 6대 역점 추진 분야에서 공공구매 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굉장히 중요해짐에 따라 팔로, 즉 우리가 팔아서 만날 수 있는 고객의 영역에서 과거의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공공의 시장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 마을 기업들도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 시 사회적 책임 조달을 강화하는 이런 시행령강, 시행법을 잘 활용해서 공공시장에 조금 더 한 발 가까이 가는 방법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환경을 통해서 관광 체험 상품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판매에서의 트렌드 변화, 즉 공공시장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을 기업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트렌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3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고객님, 여기에 오시면 아이들하고 마음껏 놀 수 있어요. 고객님, 여기에 오시면 반려견과 마음껏 놀 수 있어요. 고객님, 여기 오시면 인생샷은 반드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 그러니까 집에서도 가능한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님, 구독 경제를 하시면 매달 우리 마을을 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랜선 투어를 예를 들어서 마을 기업에서 드론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활용한다면 집에서 마음껏 유튜브를 접속했더니 어머, 나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이 시간 라이브 카메라가 저 마을은 저렇게 산들산들 꽃이 피어있네? 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호 간에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개인에서 공공으로 가는 공공시장입니다. 우리는 체험 상품에 대한 컨셉 수립, 그 다음에 체험 상품의 운영 방안, 그리고 판매 방법 3가지 영역에서 각각의 시사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메시지를 주려면 우리는 어떤 구성 요소를 좀 가져봐야 될까요? 다른 많은 마케팅 강사들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구점을 명확히 하라고. 자, 저는 이 마을 기업에서의 체험 상품에서는 상품에서의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3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연 자원입니다. 이건 우리 마을 기업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자연 자원에는 예를 들어 산림 자원, 숲길, 그리고 호수, 그리고 우리 마을 기업 가까이 해변이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4가지 요소를 보게 되면 공간이 주는, 즉 공간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뭘로 줄까 고민을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2번째 요소는 전 맛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맛이냐? 맛있는 맛.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맛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볼까요? 우리는 전통 음식 요소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인생에서 다시는 여기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디저트 요소를 갖고 있나요? 혹은 도시에서는 절대 먹어볼 수 없는 우리 동네만의 특별한 도시락을 갖고 있나요? 혹은 이마트라든지 다른 상업적인 마트에서는 사서 만나볼 수 없는 전통주를 갖고 있나요?
이런 것이 아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을 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조리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맛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 더해서 인증샷을 잘 남길 수 있게 전달을 해준다면 더없이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 같아요. 상품을 구성할 때 명확한 메시지 세 번째는 저는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이 마을 기업에 있음으로써 특별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을 뽑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감성에 대한 요소는 우리 마을 기업 안에서 볼 수 있는 계절별 변화가 어쩌면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만 바라본다든지 불멍, 정말 여기 코로나 이후에 가장 인기 있는 감성형 상품이었죠. 밭멍, 밭을 바라보면서 새 구경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경상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별을 바라보는 밤의 나이트 워킹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만들거나 수확하거나 따거나 이런 체험이 아니어도 자연 감성으로서 회복하고 자연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체험들도 지금 최근의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트렌드에서 볼 수 있는 그 시사점 두 번째를 비대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비대면에서 볼 수 있는 예시들은 키트형 체험. 첫 번째로는 키트형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배달을 받아서 식물을 키운다든지 버섯을 키운다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꾸러미의 부활이에요. 네. 과거에도 야채 같은 것들을 꾸러미로 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일정하게 받는다라는 먹는 행위에 대한 꾸러미였다면 최근에는 가지 못하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체험을 위한 꾸러미들이 부활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세 번째로는 찾아가는 체험의 증가입니다. 최근에 랜선 투어라든지 온라인에서 만나는 트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 집에서도 가능한 상품들이 이제 도출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품을 다시 한번 좀 재조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고객에게 명확한 자연 자원을 제시하고 있는가? 나는 고객에게 정확한 맛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나는 고객에게 감성에 대한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 요소에 다 부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많은 체험들을 1박 2일이라든지 당일 이내에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하셨다면 이제는 지금 트렌드에 맞게 감성에 강조되어 있는 프로그램인지 맛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인지 혹은 자연이라는 어떤 공간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포인트인지를 이 비중을 잘 나누셔서 고객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점을 달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각 지역별로 한번 우리 또 같이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한번 가시죠.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 강원도 안에 있는 곳을 한번 떠나볼게요. 네, 커다란 자연휴양림 안 인접해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에서는 자연인지 맛인지 아니면 감성인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 내가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성 요소를 보자고 했잖아요. 이번 케이스는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도 비대면의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했는데 이를 공공시장과도 잘 연결한 사례입니다.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굉장히 좋은 숲과 산길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도요. 여기서 나는 부산물들, 예를 들면 잣 껍질이라든지 나뭇가지 껍질이라든지 솔방울 이런 것들을 체험의 산물로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방문객들이 과거처럼 이제 많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작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물들을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작껍질을 잘 말려서 잘 세척을 한 후에 이것을 베개로 만들 수 있도록 키트화해서 현재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지역의 산림 체험으로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방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새 간식 달아주기라든지 이런 체험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버섯을 사 먹었잖아요. 우리 지역에 나는 좋은 버섯을 집에서도 따먹을 수 있는 키트화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고객들이 왜 이 버섯을 통해서 내가 그 지역의 원주의 감성을 살릴 수 있는지를 디자인화된 콘텐츠를 통해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대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나는 산림 부산물 혹은 농산어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고객들을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개발한 사례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을 꼭 민간 시장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혹은 어떤 복지시설 이런 곳들을 활용해서 바우처를 활용해서 우리의 상품을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산림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한 점, 두 번째로는 이것을 택배나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고객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키트화한 점, 세 번째는 이 상품을 만나는 판로를 일반 온라인 민간 시장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우처라든지 공공정책을 활용해서 공공시장에서 판매를 했다는 것. 그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곳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여기는 전라남도에는 장성이라는 곳입니다. 편백나무 숲이, 구규 숲이 굉장히 인접해 있는 마을이기도 해요. 네,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성 요소 세 가지 중에 맛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편백나무 숲이 인접해 있는 공간에 비교적 큰 텃밭을 지어놓고 이 시골 밥상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가꾼 음식으로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식사에 관련된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 농작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활용해서 숲 배움터를 또 운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숲 배움터를 일반 민간 개인 단체한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학교라든지 찾아가는 숲해설 혹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서 공공시장까지 확장한 케이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숲에서 혹은 산림에서 혹은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을, 특히 이런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 프로그램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세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진행하는 국제 인증을 받아서 나 스스로 마을 기업 안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관들도 인정하는 프로그램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외부 협력 혹은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인증을 받는 것까지가 이 기업의 굉장히 강점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한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도시로 한번 떠나볼게요. 경상남도 창원의 사례입니다. 목공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 목공 체험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점점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대면의 프로그램들이 감소하다 보니.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에 걸쳐서 진행되는 체험을 운영을 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은 사례입니다. 방과 후 수업처럼 오늘 와서 도마 한 번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학기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들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매주 2주에 한 번씩 이 기업 안에 와서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와는 달리 이 체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떠한 베네핏을 줄 수 있는가? 네,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학생들에게는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 기간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 감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입시 정책, 그러니까 자율학기제와 같은 입시 정책에 맞춰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어떤 학교 생활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네,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공공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창원이라는 자연자원이 사실 부족한 도시지만 감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현재 지금 트렌드에 맞는 소구점을 명확하게 도출함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학교라는 공공시장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수익성을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든 사례입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트렌드를 소개를 하면서요. 자연인지 맛인지 감성인지 그리고 맛이라면 전통 음식인지 조리 방법인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또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집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의 상품에 대한 구성 요소로 얘기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는 맛에서도 비대면으로 고객을 잘 만나보는 사례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준혁이네라는 곳을 찾아보면 나오는 곳인데요. 이 곳은 Farming is Truth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요. 이 허브와 식용꽃을 이제 재배한 채소에서 농부의 진심을 담아서 재배한 채소를 판매를 한다라고 이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아마 우리 마을 기업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청정의 환경에서 진심을 담아서 재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식당이나 특수 레스토랑에 대해서 맞춤형 채소를 맞춤형 방식으로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홈핏이라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 마을, 내 농장에 있는 야채들을 월간으로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꾸러미, 그러니까 이 채소 배달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요. 고객들이 우리 것을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 기업은 구독을 통한 정기 매출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달되는 채소와 함께 가능한 레시피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다시 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다. 나의 건강한 요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음식을 활용한 체험을 굳이 일일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고객이 만들어서 사진과 영상과 콘텐츠들을 공급자에게 다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의 콘텐츠를 다시 공유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콘텐츠들이 선순환하게 됩니다. 과거 꾸러미 야채를 할 때는 이거 되게 유기농인데요. 좋은 야채인데요. 근데 가격이 저렴해요. 집에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는 그 고객과의 관계가 그 판매에서 끝났다면 지금 최근의 트렌드들은 고객한테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는 즐거움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을 기업들도 만약에 농장이나 재배를 같이 겸하고 있는 마을 기업들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선뜻 찾아오기 힘든 도시의 고객들에게 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땡땡군, 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땡땡읍 이런 체험들을 좀 다각화하셔서 우리 마을에서 나는 많은 좋은 건강한 청정한 먹거리들과 그리고 우리 마을의 감성을 고객들의 집으로 전달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제안드립니다. 이제는 해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해 호수라는 사례인데요. 자연 자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체험보다는 방문자들이 어떤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다른 곳에서는 즐길 수 없는 이 지역의 자연 감성을 잘 반영한 맛에 대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걸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고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사진을 남기게 하고 고객들이 남긴 사진이 SNS로 올라감으로써 굳이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남이 홍보해주는 구조들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 감성의 컨셉에 잘 맞고 이 컨셉을 뭔가 이렇게 잘 일원화되게 전달할 수 있는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푸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요. 이렇게 호수를 끼고 있고 또 주변에 경치가 좋은 지역은 우리 강원도 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강원도 안에 있는 이런 유사한 자연 자원을 가진 곳의 모습은 어쩌면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서 보셨던 사례처럼 우리가 가진 자연 자원에 대해서 한 걸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고객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감성은 무엇인지 한 번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면 어쩌면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한 번 더, 마지막 사례로 일본 사례 또 한 번만 더 봐볼게요. 가까우니까요. 네, 여기는 이제 라벤더 농장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벤더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공간에 대한 특색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장에서 뭐 중국산 가방이라든지 에코백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 이게 굉장히 맛있는 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멜론을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이 굳이 이제 손에 묻히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체험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라벤더의 농장에 맞게 저렇게 라벤더를 활용한 이제 먹거리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일본 사례에서 보다시피 맛과 그다음에 자연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줄 수 있는 컨셉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할 수 있지? 나는 무엇을 팔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까를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트렌드 설명드리면서 공공 조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사례 너무 재밌어서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네. 어쨌든 정부 기조의 이런 트렌드들이 민간이나 또 공공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라고 하면 이제 마을 기업들이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는 바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란 특정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도입된 적극적인 우대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들이 생산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죠. 최근에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의 우선 구매 제도의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라는 우리들은 우리 마을 기업들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또 지역의 농산어촌의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활력을 얻으려면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공공시장, B2G라는 시장 안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간에서도 우리 전문가의 영역에서도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서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팔고 이제 공공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요소들이 관광과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휴지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서는 들깨 기름을 팔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품이 없어도 관광과 체험도 공공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시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번에 A라는 제품이 필요한데 나는 어디서 구매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을기업의 체험이나 관광상품이 몰에 올라가 있다면 쉽게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이제 이스토어 36.5도시라는 곳인데요. 네. 이런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를 이어주는 온라인몰에 우리의 체험 상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당일형이에요, 1박 2일형이에요, 혹은 A라는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라는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올라간다면 조금 더 공공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 공공은 아니지만 민간에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농촌 여행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 형태의 팸투어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참여한다든지 또 다른 중공공성의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존에 직접 예약받는 이런 개인 대상이 아니어도 충분히 더 많은 또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사실 우리 마을 기업에 있는 대표님들 또 사무국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체험과 관광 상품들을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또는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전달만 해주신다면 정말 더없이 공공기관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중간 조직이나 혹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또는 교육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진입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되게 잘해서 나만 잘 팔면 되는 시대였다면 사실 코로나19로 정말 비일상의 일상화가 된 최근에는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판매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끊임없이 민간기관 혹은 공공기관과의 상생 모델을 많이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델 도출은 혹은 그런 판매나 구매에 대해서의 상생에 대한 어떤 솔루션은 기관만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이 메시지를 담은 상품들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객들의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혹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공공시장의 영역에서 B2G의 영역에서 새로운 실적을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도권에 있는 관광 분야의 스타트업 혹은 타 도시에 있는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획하고 있는 젊은 회사들과 여러분들이 협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자연 감성에 기반한 체험을 공급하고 외부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강한 업체들은 선생님들, 마을 기업의 제품들을 도시나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러니까
상품회사의 설계와 공공시장에서의 참여 외에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 회사들 그리고 관광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분명히 핵심 역량이 있는 매력적인 회사들과 이종 간의 협업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의외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릴지도 몰라요. 2022년에는 코로나 3년차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마을 기업이 다 갖고 있는 자연 자원, 맛에 대한 자원, 감성에 대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특화된 고객들과 많이 만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